창원시 마산하포구 창동에 설치된 전광판이 고장난 채 방치돼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택시로 인해 시민들이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때이른 더위로 적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황토 살포에 나섰습니다. 통영시 대표 관광지인 동피랑 벽화마을을 금연거리로 선포하고 금연 운동 확산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창동에는 창동예술촌과 창동상산길 등으로 유동인구가 눈에 띄게 늘었는데요. 유동인구가 느는 만큼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창동입니다. 창동 상산길 조성과 창동 예술촌이 활성화되면서 창동을 찾는 사람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창동의 중심부로 볼 수 있는 창동 사거리엔 커다란 전광판이 눈에 띕니다. 상권 활성화와 창동을 찾는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설치된 전광판이지만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용 전광판에 나와야 할 영상은 나오질 않고 전광판 전체의 3분의 1 정도만 영상이 나오는 듯 검은 줄이 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전광판은 고쳐지지 않은 채 그대로인 데다 이를 보는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창동에 왔는데 전광판이 저렇게 나오지도 않는데 왜 설치됐는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광판에 나오는 영상물조차도 오래된 뮤직비디오와 영화로 실망스럽습니다. 인근 설치된 전광판 사정도 마찬가지인데다 수년 전에 설치되면서 해성도가 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이 전광판을 관리하는 창동 상인의 이유를 물었습니다. 창동 상인에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무실 이전과 수백만 원이 드는 수리비로 인해 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비용 문제가 발생이 됐고 전광판이 4개가 잘못됐다는 거는 안지가 며칠 안 됐습니다. 며칠 안 돼서 산정 금액을 하는 과정이고 이제 이 사이에 열어가지고 지금 저는 우리사 지금 어차피 비용이 발생이 좀 되더라도 전광판 부분을 활성화하자고 이사에서 결의가 된다 그러면 어쨌든 비용 처리를 해서 재정적으로 솔직히 거의 굉장히 부담이죠. 거의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사에서 결정을 낸다 그러면 고쳐야죠. 저희들. 하지만 무슨 이유가 됐든 시민들이 보고 느끼는 것은 전광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창원의 대표 관광지를 꿈꾸는 창동거리. 상인들의 노력으로 많은 점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더욱 세심한 관심이 아쉽습니다. 창동을 찾는 이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설치된 전광판이지만 관리 소홀로 행여나 흉물로 방치될까 우려스럽습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일부 택시들의 행태가 도를 넘었습니다. 불법 주정차 지역에 카메라를 피해 몰래 숨어 있는가 하면 버스 정류장에서 버젓이 손님을 태우기도 합니다. 변진성 기자입니다. 택시가 줄지어 버스 정류장에 들어섭니다. 불법 주정차 팻말이 바로 옆에 있지만 버젓이 택시가 서 있습니다. 한 택시 운전수는 주차금지 표지판 아래 택시를 세워두고 차량 정비까지 합니다. 손님도 안 오고 하니까 승강장에는 빈 택시들이 줄로 세워가 이래 있으니까 댈 자리도 없고 빈 차로 돌아다니기 하고 시민들은 불법 주정차 택시로 인해 안전에 위협을 느낍니다. 좀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다칠 것 같기도 하고 좀 무서워요. 24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이란 글이 전광판에 나오지만 단속 카메라의 사각지대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구청 관계자는 빗발치는 민원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택시들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택시가 맞아요. 거기에 딱 버스 정류소 앞에 택시가 항상 한두 대씩 서가 있거든요. 찾아보면 그 자리는
많이 치우니까 택시들도 맨날 항의하고 그러죠. 법망도 무시하는 불법 주정차 택시. 주민들의 권리와 편의는 외면한 채 자신들의 편의만 찾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변진성입니다. 때이른 더위로 인한 적조 피해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 경남도와 자치단체들이 대규모 황토 살포에 나섰습니다. 최재현 기자입니다. 통인시 산양읍 앞바다. 항토 살포기를 쉬는 해군 함정에서 항토가 살포됩니다. 민간 반제선도 적조가 발생한 주변을 돌며 쉴 새 없이 항토를 뿌립니다. 때이는 더위에 바닷물의 온도가 급상승하면서 적조 피해가 우려되자 경남도와 자치단체들은 개선된 항토 살포기를 시행하는 등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종전에 그 어선을 바지선에 항토 살포를 올려서 그 어선이 끌고 가면서 하는 그 시기였는데 지금은 저희가 다목적 관리선과 해군 방제정을 가지고 그 항토 적재 능력도 많이 올라가고 또 속력도 많이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더운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는 것을 볼 때 올여름 적조는 지난해보다 1, 2주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적조는 7월 중순에서 7월 말 사이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5월 현재 남해안 수온은 작년보다 0.5 내지 1도가량 높아 적조 발생은 빨라질 전망입니다. 현재 수온이 0.5도에서 1도가량 수온이 높고 또한 올여름 대만 한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적조가 한 7월 중순에서 하순경 조금 빠른 적조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년 발생하는 적조 피해. 올해는 또 얼마나 엄청난 재난을 가져올지 어민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최재현입니다. 통영시가 금연 문화 확산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지역 대표 관광지인 동피랑 벽화마을을 금연거리로 선포했는데요. 지역 주민들도 자율적인 금연으로 쾌적한 동피랑 거리 만들기에 동참한다고 합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통영시 중앙동에 위치한 동피랑 벽화마을입니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다양한 벽화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추억 남기기에 한창입니다. 부산에도 이런 벽화를 아주 잘 그리는 부산의 중앙동 삼복도로도 많이 가봤는데 거기보다도 여기 오니까 아주 그림이 좀 아주 잘 그려놨습니다. 이 통영의 주위 풍경을 같이 어우러가면서 그림이 아주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통영 대표 관광지로 불리는 동피랑이지만 벽화가 없는 거주 지역은 하수구와 길거리 곳곳에 주민들이 담배를 피고 버린 담배꽁초들이 눈에 띕니다. 그동안 동피랑 벽화마을은 주민들이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벽화마을에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통영시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금연거리 선포식을 가진 겁니다. 시는 금연거리 지정을 위해 주민들을 일일이 방문해 설득하면서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금연거리 지정으로 관광객들은 담배 연기로 인한 불쾌감을 줄이고 마을 주민들도 건강한 생활 환경 조성으로 쾌적한 생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국적으로 금연거리가 확대되는 가운데 통영시와 주민들의 참여로 동피랑 벽화마을이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거리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악화되는 취업난 속에 민간 사교육이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요. 하지만 취득해도 실제로 취업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 불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변진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한국소비자원이 민간 자격증으로 인해 접수된 피해 상담 건수가 매년 1,500건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의 지난해 11월 통계에 따르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는 자격증 학원이 51.5%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취업 보장 같은 허위 광고와 자격증 교재 관련 계약이 뒤를 이었습니다. 현재 민간 자격증 등록 현황은 2270건,
매달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등록 자격만 6,276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공인 자격은 100개로 0.6% 채 되지 않았습니다. 또 민간 자격 가운데 중복 명칭이 275개나 되는 등 민간 자격증을 국가 자격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민간 자격이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온라인 무료 사이트를 이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하나뉴스 변진성입니다. 거제의 한 가든에서 몸과 마음이 팔팔해지는 팜파티가 열렸습니다. 소박한 자연 농산물을 직접 재배 판매하는 행사인데요. 그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옥동 힐링가든이 주최하고 경남농업기술원,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등이 후원하는 이 행사는 신선 농수산물 및 가공품을 홍보하기 위한 자리지만 무엇보다 돋보인 것은 자연과 어우러진 행사라는 점입니다. 이 행사는 자연에서 즐기는 클래식 음악 감상과 더불어 허브 수확과 조격 체험, 힐링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천연 염색과 솥대 만들기 등 전통 문화 체험도 함께 실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골짜기에 와서 자연과 하나가 되고 자연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자연 치유와 대체의학의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농업이라 하면 뭔가를 심어서 수확하는 쪽에만 초점을 맞췄지만은 지금은 신미신을 회복해내고 이 자연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는 그런 교육의 장으로서도 활용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경남농업기술원은 팜파티가 새로운 농촌 체험과 관광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운영 지원할 방침입니다. 경상남도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취임 당시부터 추진해왔던 채무제로를 달성한 것을 기념하는 경남도 채무제로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선포식에는 경남도 채무제로에 이바지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채무제로를 기념하는 퍼포먼스와 도청 정원에 앞으로 채무를 경계하라는 의미를 담아 사과나무를 식재해 빛없는 경남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경남도의 채무제로 선포에 대해 야당 의원들과 도민들은 못하고 못 받고 못 먹고를 통해 이루어진 채무제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주민 참여형 예산 절감이 아니라 비난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경남도는 올해 도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한층 강화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무원들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이 있음에도 고의적인 유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도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 보호 교육 내용을 강화해 추진합니다. 6월부터 있을 개인정보 보호 교육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내용, 개인정보 처리 업무 단계별 조치사항 및 안전사항 확보, 개인정보 위반 사례 전파, 개인정보 침해 사고 대응 절차 습득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통영시는 2016년 올해 관광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강구안 간판 디자인 개선 시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표 관광 코스인 강구안 일대의 경관을 정비하고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됐으며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1억 1,200만 원으로 22개 상가에 대한 간판 교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한편 통영시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강구안 일대의 미관 개선을 위해 상가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2016 올해 관광도시에 걸맞는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대규모 산림 훼손을 우려하는 주민 반발에 부딪혀 사업이 중단됐던 경남 거제 풍력단지 조성 사업이 재추진되면서 갈등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거제 옥녀봉 자락에 풍력발전기 18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민협의회는 풍력단지 조성으로 대규모 산림 훼손과 생태계 파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갈등을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마산 동부경찰서는 1일 심야 시간대 주택가를 돌며 금품을 훔친 상습절도 혐의로 황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2월 24일 오전 4시 30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현금과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2014년 11월 말부터 올해 5월 20일까지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 통영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중앙전통시장 문화예술 레지던시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문화예술 레지던시 사업은 중앙전통시장 내 빈점포를 활용해 통영의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고객에게는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2016년에만 음주운항 선박 5건을 적발하면서 음주운항 선박 집중 단속에 돌입합니다. 특히 바다에서 음주운항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등화를 켜지 않는 선박 등 의심 선박에 대해 음주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창원시는 현재 역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시 승격 운동의 온라인 홍보 강화를 위해 SNS 광역시 홍보단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창원광역시 승격 운동에 찬성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지원자는 오는 6월 20일까지 지원서 등을 창원시청 기획 담당관실로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김동진 통영시장이 대한민국을 빛낸 위대한 인물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김 시장은 루지 등 민자 유치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2015 홍콩 시푸드 엑스포 참가 등 국제교류 활성화, 제15회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대회 등의 국제도시 위상 제고 등 문화, 예술, 관광이 결합된 다양한 노력과 해외 시장 개척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성호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지난 31일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여름철 폭염 대비 행동 요령을 전파하기 위해 촘촘한 복지 안전망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날 위원들은 성호동 관내를 돌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문구가 적힌 물티슈를 건네는 캠페인을 펼쳤으며 또한 경로당을 방문해 폭염 대비 안전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4월 진달래와 유채꽃이 만발했던 고성군 하일면의 솔섬이 8월쯤에는 해바라기가 가득한 섬으로 변모할 예정입니다. 하일면은 지난 27일부터 부지 정지 작업과 함께 해바라기 씨를 파종하는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식재한 해바라기는 8월경 만개할 예정으로 하일면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거제시는 10월 31일까지 5개월간 거제 관광투어 블로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거제 관광투어 블로그 공모전 지원 내용은 거제 팔경 및 주요 관광지, 축제, 행사 등의 방문 후기와 거제 블루시티 투어 탑승 후기 등 모든 분야이며 접수는 개인 블로그에 포스트 작성 후 거제시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